속보, 이강인 향한 초대형 대박 소식.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랑 이강인 초대형 대박 소식에 현지 초토화, 히읗.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9골, 브라이언 음베모 8골, 메이슨 그린우드 8골,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8골, 하피냐 8골, 아데몰라 루크만 7골, 콜 팔머 7골, 아메드 트라오레 6골, 이강인 6골, 이 뒤를 이었다. 이강인은 10위였다. 이강인은 개막전에서 르아브르를 상대로 2분 4초 만에 득점을 터뜨렸다. 좋은 연계 플레이가 이강인의 득점까지 이어졌다. 마르코 아센시오, 아슈라프 하키미, 곤살로 하무스를 거쳐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공을 잡았다. 이강인은 수비를 앞에 두고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도 이강인은 골맛을 보면서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하키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강인의 슈팅에 베냐민 르콤트 골키퍼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3호 골은 6라운드 스타드 랜전에서 나왔다. 바르콜라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바르콜라의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고 이강인이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었다. 이강인의 커리어 첫 헤더 득점이었다. 이강인은 8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3에서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쐐기를 박았다. 후반 45분 이브라임 은바예의 패스를 받은 주앙 네베스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컷백을 내줬고 이강인이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4호 골을 장렬했다. 이강인은 11라운드 앙제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냈다. 전반 16분 마르코 아센시오가 좌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강인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강인의 슈팅을 수비가 걷어냈지만 이미 골라인을 넘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인이 비슷한 패턴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전반 20분 아센시오가 좌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리그 12경기 6골을 기록 중이다. 리그 득점 4위다. 이강인. 떠나야 할까? 충격주장. PSG 유럽에서 전혀 존재감 없는 팀. 왜? 파리 생제르맹은 27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0에서 1로 패배하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다. 경기를 지켜봤던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이 1980년대 프랑스 리그 구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라며 호평했고 더 이상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리 생제르맹을 지휘하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17경기에서 단 6승을 거두는데 그치며 실망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대회에 더 적합한 전략 부재 또는 감독의 능력적 한계를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레키프는 엘리케 감독이 마치 요한 크루이프의 후계자가 아니라 중위권팀 감독처럼 보인다. 고 비유하며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 경기 운영과 전략적 선택을 비판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주전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대신 러시아 출신 마트베이 사포노프를 선발로 기용했다. 이 선택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 38분 조슈아 키미히의 코너킥을 사포노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김민재에게 실점을 허용했고 이후 만회하지 못하고 졌다. 골키퍼 교체와 관련된 비판은 감독에게 집중되고 있다. 레키프는 엘리케의 선택은 2명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신뢰를 잃은 돈나룸마와 그 신뢰를 입증하지 못한 사포노프가 그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 문제를 꼬집었다. 게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이번 시즌 6골을 허용하며 심각한 약점을 노출한 점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우스만 덴벨레의 퇴장이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불필요한 태클을 시도하며 퇴장을 당했다.
이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이 수적 열세에 놓이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 덴벨레는 경기 내내 중요한 기회를 놓쳤으며 바르콜라와의 협력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다. 가짜 9번 전술 등을 포함해 최전방 공격 옵션에 부재까지 첩첩산중이다. 파리 생제르맹의 부진은 이강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프랑스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팀이 프랑스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한 발짝 더 성장하고픈 상황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이강인은 현재 프랑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지만 PSG의 전술적 혼란과 팀 내 불안정성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근 경기에서 제한된 출전 시간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며 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대항전 부진과 팀 내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남은 3경기 중 2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력을 돌아보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대항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리그 1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실패는 팀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만약 유럽 대회에서 조기 탈락한다면 이강인을 포함한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향후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3. 팩트로 밝혀진 혹사 논란. 아르 마드리드 에이스 비니시우스 참전, 미친 일정. 2달 전, 맨체스터 시티의 세계적 미드필더 로드리는 축구 선수들의 혹사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영국 BBC는 로드리의 발언을 보도했다. 집단 파업을 할 수 있다. 혹사가 이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가세했다. 손흥민도 포함됐다. 손흥민은 당시 많은 선수들이 이 부분을 제기했다. 확실히 많은 게임이 존재한다. 축구팬은 많은 게임보다 좀 더 질 높은 경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알리송 골키퍼 등이 혹사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선수들이 제기하는 혹사가 팩트라는 점을 밝혔다. 이 매체는 축구 선수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뛰고 있다. EPL 선수들은 1980년대 일부 리그 선수들보다 더 적은 경기를 뛰고 있지만 문제는 유럽 대항전과 피파 국가대항전에 있다며 1980년대 유로피언컵은 한 시즌 61경기 이상 치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125경기에서 189경기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 매체는 클럽 경기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A매치에 추가 부담도 있다. 유럽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이 확대됨에 따라 A매치는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 수를 기록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연평균 13.4경기를 치렀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했다.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 그는 26일 한국 시각 자신의 SNS에 미친 일정이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라고 남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컬 서비스의 결과가 나왔다. 비니시우스는 왼쪽 다리 대퇴 이두근이 다쳤다고 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14라운드 레가네스와 경기를 치렀고 비니시우스는 선발 출전에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2에서 3주간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4. 내 생각만 말고 리버풀 위하라. 충격 선언 살라 향한 레전드의 일침. 모하메드 살라의 충격 선언에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일침을 날렸다. 리버풀은 24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의 3에서 2로 승리했다.
이로써 리버풀은 리그 선두를 공고히 했다. 이날 주인공은 살라였다. 살라는 1에서 2로 뒤지던 후반 20분 라이언 흐라번베르흐의 패스를 받아 천금 같은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38분에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며 3에서 2 역전을 만들었다. 살라의 원맨쇼에 힘입어 리버풀은 패배 위기를 극복하며 승점 3점을 챙겼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은 살라였다. 바로 재계약과 관련한 충격 발언이었다. 살라는 경기가 종료된 후 믹스트존에서 이례적으로 몇몇 기자들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 리버풀과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살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살라는 12월이 되어가지만 아직 리버풀에게 잔류에 대한 제안을 받지 못했다. 아마 남기보다는 떠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아직 은퇴할 계획은 없으니 그냥 시즌에 집중할 계획이다. PL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을 노리고 있다. 현 상황이 실망스럽지만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리버풀의 행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 시즌 초반부터 살라의 향후 거취는 뜨거운 관심사였다. 살라의 계약은 내년 6월 끝으로 만료된다. 여전히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살라였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수 구단이 살라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리버풀은 살라와의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과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살라는 이적을 암시하기도 했다. 살라는 지난 3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직후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번이 내가 구단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다. 나는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뛰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 며 사실상 이별을 선언했다. 이렇듯 이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리버풀의 환심을 끌려고 했던 살라였지만 끝내 리버풀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믹스트존에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며 리버풀을 압박한 살라였다. 그러나 구단의 전설 캐러건은 살라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6일 캐러건은 살라가 자신에게 재계약 제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행위가 이기적이라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살라에 매우 실망했다. 리버풀은 주중에 UCL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만나며 주말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PL 경기를 펼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다. 라며 현재 리버풀에게 중요한 것은 살라와의 재계약 이슈가 아닌 다가오는 중요한 경기임을 짚었다. 이어 캐러건은 그가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을 남기고 에이전트가 모호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는 구단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위다. 라고 덧붙였다. 살라는 구단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